안녕하세요. 일관되는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해설 오류 릭스 해오리 18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2018년 지방직 9급 독해 9번의 해석 부분에 대한 문제집을 제기하려고 이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석이라고 하면 문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야, 해석이 부정확해도 문제만 맞추면 되지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기반이 될 때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론 해석을 전혀 못해도 독해 문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찍으면 맞아요. 4분의 1은 맞죠? 사지선다면. 그죠?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으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통한 독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형이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합니까? 저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학생들을 보면 어떤 시험을, 영어 시험 같은 경우 유형을 몰라도 엄청 잘 봐요. 제 후배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교 후배가 있는데 외국 살다 왔어요. 토익이라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걔 영어는 무진장 잘하죠. 거의 원어민이죠. 근데 토익 시험 봤어요. 첫 시험에 990점 맞았습니다. 토익은 990이 만점인 거 아시죠? 1000점이 없습니다. 990 만점이에요. 그걸 보고서 저는 뭔 생각했냐면, 그렇지, 유형이 뭔 의미가 있니? 실력이 끝나는 거지, 실력이면. 그러면 영어에서 본질적인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구문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강사들이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해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뛰어나면 제자들도 뛰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뛰어날 수 있는 제자도 바보 될 수도 있다고요. 봅시다. 2018년 지방직 9급 독해 9번에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The Renaissance kitchen had a definite hierarchy of help who worked together to produce the elaborate banquets.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기는 help예요. 이 help라는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이거를 해설한 선생님들 중에서 물론 50% 이상은 제대로 해석하셨어요. 50% 이상은. 제가 이제 오늘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50% 미만의 그 잘못된 해석을 한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헬프를 도움과 협력,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도움. 그죠? 헬프가 도움이다. 협력이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사전을 보면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어휘에 있어서? 단어장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단어장에는요, 그 단어의 뜻이 단편적인 거 하나, 대표적인 의미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럼 help라는 것이 만약에 동사일 때 몸을 돕다라고 나올 것이고 명사일 때는 도움이라고 나오겠지. 그게 단어장식 어휘 학습의 한계입니다. 학생들이 한계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강사는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공부해서 그게 올바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게 강사 아닙니까? 그게 선생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요. 먼저 태어난 게 선생 아닙니까? 갑질하려고 학생들한테 욕하려고 태어난 게 선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이 길을 가보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거를 제대로 하면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나질 수 있다. 청춘어람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올바른 선생님 자세 아니냐고요. 강사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헬프는 도움이나 협력,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보세요. 헬프 뒤에 who라는 관계사가 나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것 해석을 잘못하는 강사들도 맨날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who는 앞에 사람 나온다. which는 앞에 사물 나온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자신은 어디 가고 이거 설명할 때 help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who의 앞에는 help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면 자기가 help의 사람의 의미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셔야죠. 사전을. 관계대명사 who가 어떤 선에서 쓰인다고 가르치십니까?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죠? 헬프는 사람입니다. 헬프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면 롱맨에 이렇게 나와요. American English. 이건 미국식 영어인데 someone's servant or servant야. 누군가의 하인이나 하인들을 헬프라고 얘기하는데 하인이래요.
그 다음 someone, usually a woman. 누군가래. 보통 한 여성이래. 근데 이 사람은 고용되었대. 당신의 집을 치우도록 그리고 다른 잡일을 하도록. 이거 가정부예요. 캠브리지의 설명은 가정부예요. 하인이나 가정부라고 설명하고 있네. 맥밀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A person or people that someone pays to work for them in the house.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누군가에게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이나 사람들이야. 근데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한다고. 이거 고용주예요. 그러면 to work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회오리 1강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them은 누구예요? someone이에요. 사전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쓰이고 있다고요. 이게 아직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을 만든 영어학자, 이거 사전 영어학자가 쓴 겁니다. 이 영어학자한테 가서 직접 따지세요. someone이 them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들의 집에서, 역시 그들 누구예요? 그 someone이에요. 그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한 사람이에요. 또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뭐예요? 가정부 또는 하인, 이거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영어한 사전에는 도우미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도우미 아줌마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정부, 옛날에 가정부라고 얘기했지만 도우미라는 말 요즘에 쓰잖아요. 도우미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았다고 사람으로 해석한 분들도 조력자 뭐 이렇게 해석해놨어. 조력자 문맥적으로 맞는 뜻 아닙니다. 더 정확한 뜻은 하인이 맞아요. 보세요. At the top, 제일 꼭대기에는 as we have seen,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타동사라고요. 우리 저번 회오리 시간에 배웠죠?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다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 회오리 1강에서 배운 거, 회오리 17강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17강이었나요? 아, 그건 기억 안 나네요. 타동사인데 빠졌잖아. 왜?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격해온 것처럼 at the top, at the top은 지금 A입니다. A, 이거 중간에 가르치고요. V, S, 도치라는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있었다. 그럼 하인들의 제일 꼭대기에는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가 있었다? 스캐코가 있었고 또는 스튜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캐코 or 스튜어드 하면 얘 모르면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스튜어드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 뭡니까? 하인이에요. 하인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스튜어드예요. 하인의 총괄 책임자. 집사. Who was in charge of not only the kitchen but also the dining room. 근데 이 스튜어드가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야. 부엌뿐만 아니라 다이닝룸, 식당까지도 책임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헬프라는 것이 어떤 뜻이어야지 헬프의 최고 책임자가 스튜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사가 최고 책임자면 집사 밑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하인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헬프는 하인이라고 해야 돼요. 르네상스 시절에 부엌에는 명확한 하인들의 위계 계층이 있었다는 거야. 위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인의 위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였어? 집사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력자란 해석도 사실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나마 그건 안 까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사람인 건 알았기 때문에 안 까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했으면 하인, 이 정도의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문과 문맥을 보는 눈이 어휘와 어우러질 때, 어휘와 함께 작동할 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강사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휘도 문제가 있고 구문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문맥을 읽는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떨어지면 영어 강의 아마 안 돼요. 영어 강의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 능력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강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휘 능력, 문맥을 읽는 능력, 그리고 구문 능력이 없으면 공부하세요. 제 강의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강사가 될 용의는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강의 들어주시는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인 분들도 많습니다. 강의만 좋으면 배울 게 있으면 7살 꼬마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강사는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강사가 열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국은 실력에 한계가 생기고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욕설 또는 학생을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 이런 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학생은 몰라야 정상입니다. 모르는 학생 욕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자신을 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오리 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